지난번에는 명품백 받은 게 KBS 대담 신년 대담에서 부인이 박절하지 못해서 매정하지 못해서 아버지 밀고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받은 모양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또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있다. ING를 썼어요. 현재 진행형. 정말 어떻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네. 박절에서 현명하지 못함으로 이제 박절하지 그러니까. 못해서 현명하지 못해서 박절과 현명의 뜻이 이런 것인가 그러니까요. 되묻게 되는데 ING 사과잖아요. 사과하는 중 도대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사과라 언론에서도 사과란 말을 처음 썼다를 그게 보수에서는 보수 언론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로 조선일보에서 대서특필했습니다. 근데 사과 드리는 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과도 하는 중이다. 저게 무슨 말일까? 근데 저건 진심에서 나온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 뭐냐면 지금 스페인 갔다 온 이후에 김건희 여사께서 바깥 출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네덜란드. 죄송합니다. 스페인이 아니라 네덜란드 갔다 온 이후에 바깥 출입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사과하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크게 사과하는 중이야. 내가 이렇게 근신하고 있고 내가 인스타에 사진도 안 올리고 내가 말도 안 하고 있고 내가 그냥 관저에서만 불러서 남편 좀 족치는데 남편만 좀 관리를 하는데 대변인님 조심하십시오. 대변인이십니다. 관저에서만 그건 뭐 보수 언론에서도 관저 정치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내가 그저 관저에서 남편하고만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과지. 내가 이렇게 길게 사과를 했으면 니들이 이제 받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넙죽 이준석 대표는 오늘 아침에 받았다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사실 그걸로 이제 저는 못 들었는데 C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이거 됐고 사과로 됐고 최혜병 특검으로 집중해야 된다 뭐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과 드리는 중이다. 사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처음 말이 뭐지? 한국 어법에 안 맞는데 사과를 처음 언급했는데 하니까 본인들은 지금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과 중인 거예요. 네덜란드 이후에 계속 사과하고 있다. 계속 우리는 벌써 5개월 넘게 사과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 사과했으면 됐지. 언제까지 계속 사과를 하라는 거야. 이런 정신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사태를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게 아니면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6월에 중앙아시아 3개국 스탄유들 있잖아요. 키르기스탄 등. 여기 이제 순방이 예정이 돼 있어요. 여기는 가시고자 하는 의지가 상당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과를 이만큼 했으면 갈 때도 됐지. 갈 때도 됐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과도 드리는 중. 사과도 하는 중인가 사과도 드리는 중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과 드리는 중입니다. 지금 말로 해야 사과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니들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렇게 사태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문장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근데 저희는 뭐 평범한 사람들은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검사들은 혹시 이런 말 자주 씁니까? 사과 드리는 중입니다. 뭐 이런. 그게 저도 금시초문인데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지금 오다가 보니까 뭐 동아일보에서는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뭐 옆구리 찔러 절받기. 뭐 약간 그것도 어느 정도 뭐 재밌는 표현이던데 사실 이게 의혹 수사가 시작이 된 지 4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태 사과를 안 하고 버틴 것 자체가 참 놀랍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사과는 국민께 하는 것인데 국민들께서 이게 사과의 진정성을 과연 납득하실 수 있을지 사과로 평가를 하실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 그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2번 얘기해요. 문재인 정부를. 저와 가족에게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건지 부실하게 했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정치 공세가 아니냐라고 오히려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샅샅이 털었잖아. 근데 나온 게 없잖아. 근데 또 계속 이걸 가지고 사과하고 문제를 삼고 기어이 특검을 가겠다는 거야? 라고 반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불기소 처분을 하세요. 그러네. 윤석열 정부 검찰이 불기소 처분 이만큼 했는데도 안 나와서 불기소 처분을 해야지. 왜 안 하는데요? 그러네. 왜 안 하죠? 진짜. 왜 안 하는 거예요, 검사님? 죄송합니다. 대변인님. 저도 이게 그 회견 보면서 이게 좀
좀 황당했던 게 이게 뭐 미국 검찰에서 수사를 했나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네. 사실 그 수사를 그 뭐 빡세게 이른바 좀 속되게 표현하면 빡세게 받았다는 그 기간 동안 예. 그 대통령은 일국의 검찰총장이셨고 그 던지고 나간 다음에는 대권 후보셨지 않습니까? 네. 수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검사들이 좀 그것도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모가지가 하나인 공무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눈치도 네. 보고 네. 솔직히 공포스러웠을 것 같기도 해요. 워낙 스타일이 조금 독특하시니까. 네. 예. 제가 단적인 예를 좀 하나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네, 말씀을 네. 드리면 예.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가 이제 게시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징계위원들이 이제 들어가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거죠. 논의하고. 예. 외부위원들도 한 반쯤은 들어가는데 검사들도 한 서너 명 들어가거든요. 예. 대부분 뭐 검사장님들이 들어가십니다. 네, 네. 예, 그 정도 급이 돼야 예, 예. 뭐 그런 징계를 다루시겠죠. 예. 근데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겁니다. 예? 왜요? 저는 그때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근무 중이었거든요. 예, 외부기관 파견 근무 중인데 예. 아무래도 네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뭐 저는 무슨 의미로 이게 검사장도 아닌데. 평검사고 또 외부기관 파견에 파견에 가 있는데. 근데 원래 들어가야 될 분들이 있는데 예. 그분들이 다 무서우니까 쫄았어요. 와, 저한테까지 차례가 오는 겁니다. 세상에. 예, 저도 뭐 이러저런 이유로 예. 뭐 고사를 하긴 했는데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고요. 예. 하여튼 그러니까 선배들이 막 일종의 막 피해. 돌고 피하다가 이규현 돌리기. 검사님한테 폭탄 돌리기네. 진짜. 제일 좀 둔해 보이는 선수를 이렇게 좀 섭외하려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예. 뭐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그게 네. 당시에 그 검찰에서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네요. 에피소드의 하나가 아닌가 싶고 예. 검사장들인 그 징계위원들께서 그러실진데 네. 수사팀은 뭐 다르겠습니까? 그러겠네요. 예, 좀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진짜 대박이다. 이 얘기 어디 가서 하신 적 있으세요? 뭐, 방송에서? 오늘 처음 하시는 방송 거예요? 자체가 이게 두 번째입니다. 단독. 야, 단독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검사장들이 징계위원을 서로 피하고 돌려막기, 폭탄 돌려막고 네가 가라 하와이 막 하다가 평검사이고 외부 파견 나가 있던 이규현 검사까지 네가 가는 게 어떻겠니라고 전화가 왔었다. 그 정도로 윤 무서워. 총장을 두려워했다. 아, 대단한 권력이었다. 왜냐하면 그냥 네. 그 징계 주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예. 복수를 하잖아. 그분은 내내 뒤끝이 정말 얼마나 긴지.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이성윤 검사장이 당시 중앙지검장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며칠 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어제도 전에도 이 얘기 나올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예. 본인이 어쨌든 간에 이 사건을 유지하기 도이치모터스 예. 뭐 이런 거 유지하기 위해서 사건 자체 수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 네. 라고 하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거든요. 네. 예. 10시에 오세요. 그거 물어보시면 되겠네. 그거 10시에 물어보시면 제가 그거 되겠네. 여쭤보겠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예. 윤 대통령이 예. 뭐 전 정권에서 탈탈 털었는데 예. 혐의가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할 때마다 똑같이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그러니까요. 말씀을 예.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회사 생활하면서 참 비겁한 선배들 많이 보잖아요. 저럴 수가 있나? 검찰도 예외가 아니군요. 아니 뭐 솔직히 이해는 되죠. 예, 이해는 되죠. 예, 피하고 싶죠. 내가 피하고 싶은 잔이라면 피하고 싶죠. 이제 그런 정확하게 그런 게 뭐 드러나네. 조직에서 어떻게 그 이후에 네. 대접을 받을지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진짜 탈탈 털고 뭐 처절하게 수사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 정작 수사하는 검사는 예. 핵심 수사 대상자인 그 김건희 여사. 얼굴도 못 봤지 않습니까? 4년 동안. 예. 그러니까 얼굴도 그분 못 봤죠. 얼굴도 못 봤죠. 소환 예. 조사도 없었죠. 서면 조사도 없었죠. 서면 조사는 한 번 서면 조사는 정도 한번 했어요.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구나. 그 서면 조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일종의 좀 답을 알려주고 시험 보는 거랑 비슷하기도 하고 예. 이
사람을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추궁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네. 뭐 이렇게 부인을 하거나 뭐 그건 아니에요라고 예. 하면은 뭐 또 증거나 어떤 다른 분들의 뭐 진술 같은 거를 갖다 이게 대면서 그렇죠. 맞지 않냐라고 이렇게 추궁을 해가지고 진실을 추구해 찾아가는 과정이 수사인데 네. 서면 조사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예를 들어서 질문이 한 100개를 갖다가 되게 열심히 네. 써가지고 질문지를 보냅니다. 예. 근데 질문지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서 마음에 드는 질문 한 3개만 써고 네. 그래가지고 다시 보내주면은 네. 서면조사 받은 겁니다. 세상에. 그건 요식인 거죠. 그러네. 예. 예. 사실상 조사 안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아니 받은 거죠 검찰 입장에서.